기업 D3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콥 복성현 대표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인싸 담당자는 채널을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구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직을 쉽게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구직난으로 시대가 매우 힘들어지고 청년들이 고통받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설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소서 10번 봐주는데 100만 원, 그리고 면접 한 번 보는데 몇십만 원씩 비용을 내면서 이 사설 교육 시장이 생긴 거예요. 올바르게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산을 시켜보자. 좀 문화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 인싸 담당자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용팀장을 하다 보니까 스킬로서 어떤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10%가 되지 않더라고요. 즉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즉 호박이 열심히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들 다 공감하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가, 나는 그 직무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경험을 준비를 먼저 하자. 그 고민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관점에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2018년대는 구직난의 시장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때 구직난으로 막 정말 매일같이 뉴스에서 취업률이 정말 최저치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 5년 뒤면 구직난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구절벽. 그 인구절벽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명확한 통계이잖아요. 그 인구절벽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젠 Z세대들의 이제 등장. Z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랑은 좀 다르게, 저희 선배랑도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OECD 국가에서 자라온 1인당 GDP 3만 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존의 욕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말로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알바를 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암묵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사회적인 주류를 이룰 수 없는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우리 윗세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 윗세대 분들의 생기는 어떠한 부작용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저희 세대고, 그 밑세대는 더 사회적으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약간의 꼼수 혹은 다른 비법으로 부를 축적하기에 불가능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갭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G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그냥 단순 노동만으로는 그 윗세대들이 벌었던 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만해. 이 감정이 가장 큰 거예요. 나의 삶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서 이 정도의 돈만 벌면 돼 라는 관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직장관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워크앤라이프가 블렌딩된 상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블렌딩이라는 관점이 밸런스라는 관점이랑 완전 다른 건데, 즉 일도 내 삶의 하나의 경험이에요. G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거거든요. 그 경험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밌었으면 좋겠고 즐거우면 좋겠고 돈 많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터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블렌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블렌딩 차원에서 조금 이거는 내가 썩기 싫은 직장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회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유튜브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코인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제가 요즘에 인턴이나 신입사원들 많이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 사수 있나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커리큘럼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다 누가 가이드를 주었고 패스트 트랙을 다 알려준 거예요. 회사 와서도 뭘 찾냐? 사수. 그러니까 내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누구한테 꼽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물론 이제 되게 챌린지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친구들은 커리큘럼의 인생에서 벗어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급여 높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랑 잘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가치, 그다음에 나를 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문화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일자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인플로이어 브랜딩 말 그대로 고용주 브랜딩인데 회사라는 공간에 일자리를 브랜딩하는 거예요. 구직자들에게 이 일자리를 어떤 이미지로 심을 것인가, 그 심어놓은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 회사에 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채용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 일자리 하나를 두고 구직자와 계속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늘어날 그 사람 뽑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넘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왜냐면 이 일자리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핀텍스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정리를 하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었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상하는 일을 하고 그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상상한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We are Imagineers가 된 거죠. 구직자 대상으로 할 때도 계속 그 단어를 심겨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언가를 상상해라,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시키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직장 내부 직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2023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을 했어요.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2023년도인데 아주 놀랍게도 1위가 책임감 나왔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책임감이 없다라기보다는 직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면서 빠른 이직, 그리고 이직이 예년처럼 흉이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좀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직하고, 그러면 근속연수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프로의식이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지금 시대 HR의 가장 큰 화두는 컬처핏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컬처핏도 책임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그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3년이라고 보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근속연수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잃어버린 기회비용들과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컬처핏에 맞는 인재들을 더 뽑으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컬처핏이 되려면 그 컬처에 대한 세팅을 더욱더 엣지 있게 뾰족하게 하려고 하는 추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제도들을 세팅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마 더 핏한 인재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시 채용과 그 다음에 AI 채용 관련돼서는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직도 너무나 잘 되고 더 기술 혁신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AI 채용,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한 채용들이 너무나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실효성과 이제 검증을 한 단계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도입을 더 정착시키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인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시 채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020년도에 넘어오고 나서 대규모 공채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수시 채용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는데요.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회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중복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구직자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다시 공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채용하진 않지만 계열사끼리 시기를 다 맞추는 거죠. 뜨고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 브랜딩 관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과 관련된 것 같아요. 브랜딩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만들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예전처럼 막 스타트업에 투자했었던 그런 것들이 회수가 잘 안 되니까 투자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들어갔던 인재들이 지금 확 나오는 시점입니다. 요즘 세대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회사는 어떻게 커갈 거야, 그리고 우리 제품은 얼마나 혁신적이야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했죠. 근데 그보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당신이 와서는 어떠한 베네핏, 어떠한 성장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고민하신 상태에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일자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사수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그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게 멘토의 부재의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선배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고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꼰대라는 이름 때문에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게 찾고 있어요. 자신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들은 정말 팬처럼 따라다니면서 듣거든요.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